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제임스안입니다. 때 아닌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오늘 LA 등 남가주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월 폭염주의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중단했던 코로나 유급 휴가가 다시 실시됩니다. 누섬 주지사가 오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인 2명이 포함된 3인조 도난 차량 판매 사기단이 체포됐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을 뚫고 한국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UCLA 전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2억 4천만 달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9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2월에 난데없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이 한여름 같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남가주 지역에 9일 오전 11시부터 13일 일요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남가주 지역에 평년보다 최대 25도 이상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상당국은 남가주 지역에 2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대부분 5월부터 10월까지 발령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주 LA 지역엔 최고 기온인 81도에서 9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년 최고 기온보다 20에서 25도 더 높은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 일부 지역은 최고 86도에서 9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애나하임 최고 기온이 85도를 나타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벨리 지역과 해안가에는 90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낮 최고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편 최저 기온은 5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30도 이상 큰 일교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지역의 2월 역대 최고 기온은 1995년 2월 20일 기록된 95도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수와 더위 스트레스가 더 빨리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프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중단됐던 코로나 2주 유급 휴가가 다시 도입됐습니다.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유급 휴가를 다시 시행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지난해 중단됐던 코로나 유급 휴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6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코로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주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6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코로나 유급 병가와 관련된 비용은 추후 세금 공제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가 다시 부활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급여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 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았던 근로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임금이 깎일까 두려워 확진 사실을 숨긴 채 출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6인 이상의 기업으로 대상을 축소해 직원 수가 적은 스몰 비즈니스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주들도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업데이트한다고 했습니다. 로젤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따라가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최근 확진자, 입원 환자
감소 취소에 따라 CDC가 모든 지침을 재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감염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거나 해제하는 주는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러웨어, 오리건, 펜실베니아 등 그동안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들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의 감염 상황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으로 설정했던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바라 페리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금은 실내에서나 실외의 사람이 많은 곳에까지 마스크 착용을 멈추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8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출석한 바바라 페리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빠르면 4월 말이나 돼야 LA 카운티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페리어 보건국장이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LA 카운티 신규 감염자 수치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하 상태를 2주 연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주민이 1,004만 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카운티 확진자가 5,000명대 이하를 기록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비율이 2주 연속 8%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5세 미만 아동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8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승인되지 않고 있어 빨라도 4월 말이나 돼야 LA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LA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LA 카운티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건은 이와 좀 다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일 연속해서 2,500명 이하로 떨어져야만 야외 행사와 어린이 돌봄센터들, 초중 고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가키트로 신속 하원 검사를 하는데요. 음성 판정의 절반이 잘못된 판정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가 진단 신속 항원 검사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일부 주에서는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유타주가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성 우려의 주정부 검사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타주 보건부는 역학조사관들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젠바디가 만든 신속 항원 검사를 함께 검사한 주민 18,000명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 PCR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확진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석에서 밝혀진 차이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것이 유타주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추가 검토를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가 진단 키트인 에보트 비낙스나우의 정확성은 젠바디보다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낙스나우의 경우 가장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 검사와 오미크론 감염 초기에는 더 많은 거짓 음성이 판정을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난 후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해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다 IT 대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비자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연방 하원이 한국인에게 매년 1만 5천 개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 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쿼터 제한 없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3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연관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뉴저지주에서 도난 차량 판매 사기단이 체포됐는데 여기에 한국 국적자가 최소한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적자 2명이 포함된 3인조 도난 차량 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 보이스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이 지난 3일 도난당한 인피니티 차량을 판매 중이던 현장을 덮쳐 3인조 사기단 일당을 체포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날 체포한 3인조는 43세 정기철 씨랑 31세 진롱 씨 그리고 39세 진호 씨입니다. 이들은 동부 지역 여러 주에서 도난당했거나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도난 차량을 구매해 되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일리 보이스는 이날 체포된 정기철 씨와 진롱 씨는 한국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한 주택 앞마당에서 야구 글러브가 든 솥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하던 중 전 씨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 씨 일당을 모두 검거하기 위해 전 씨를 석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풀려난 전 씨가 일당 2명과 도난 차량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 3일 일당과 함께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4대의 도난된 고급 차량을 회수했으며 가짜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전 씨와 롱은 신분증 도용 및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정기철 씨를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편파 판정으로 악전 고투 중인 한국 선수단이 마침내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황대현 선수였습니다. 황대현은 9일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테디움에서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09초 21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앞서 치른 혼생계주 남자 1000m, 여자 500m에서 편파 판정과 불운 등으로 단 한 개의 메달을 얻지 못했으나 남자 대표팀 에이스 황대현의 질주로 아쉬움을 씻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없는 통쾌한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UCLA가 지난 수십 년간 대학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부인과 의사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억 4천만 달러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UCLA가 대학병원 소속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저지른 성범죄 피해 여성 6,600여 명에게 2억 4,6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UCLA와 피해자들을 대표한 변호인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 종결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 당사자 200여 명을 비롯해 여성 피해 환자 6,600여 명에게 총 2억 4,63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피해자들은 UCLA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5년간 여성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진 등을 하며 성적 확대를 저질렀습니다. 대학 측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를 무시하고 힙스의 범죄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LA 대학병원 직원들은 1990년대부터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이를 무시했습니다. 힙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은 2017년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UCLA는 2018년 힙스 사건을 사법당국에 통보했고 사법당국은 2019년에야 힙스를 체포했습니다. UCLA는 이번 합의에서 대학 측은 은폐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범죄 예방과
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의문 발표 직후 UCLA는 힙수의 행위를 비난받아 마땅하고 대학의 가치에 반한다. 우리는 이 합의가 원고들을 치유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힙스는 현재 21건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6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 기자입니다. 네,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오늘 테슬라 차량 26,600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유리성의 제거 기능 문제 때문입니다. 대상 차량은 모델 3와 모델 S, 모델 X, 모델 Y 차량 일부입니다. 문제는 테슬라 차량 리콜이 2월에만 벌써 세 번째라는 겁니다. 지난 1일에는 안전벨트 경고음 문제로 81만 7천 대가 리콜됐고 5일에는 정지 신호에도 완전 멈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로 5만 4천 대가 리콜됐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후방 카메라 문제로 47만 5천 대가 리콜됐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기존 테슬라의 소비자 만족도는 1위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끊임없는 일론 머스크 논란 그리고 테슬라 차량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스티브 강 기자의 리포트는 처음 들으셨죠? 우리 한인의 부회장이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카플라 뉴스에서 리포트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LA는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하지만 최저 기온은 50도대를 나타내고 있어 35도가 넘는 큰 일교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9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회장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